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엔 방사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자, 앞 시간에서는 장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장비에 우리 그 명찰의 이름 달듯이 장비에도 바코드, 라벨, 이름 명찰 꼭 달아주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두 번째 이번 시간에는요, 인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력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들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건요, 방사선에 관련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방사선을 책임지는 사람과 방사선 일을 하고 있는 관계 종사자,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자격 기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 보는 것처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이렇게 병원급 이상에 관련된 선임 기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치과의원, 보통적으로 많이 있는 치과의원에는 치과의사, 그리고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치과의원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보건소 또는 의원, 그 밖에 있는 요양병원들, 자,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치과 파트는요, 제가 치과의원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의원은요,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3명이 일단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로서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가능하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파노라마 및 세팔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파노라마의 업무는 치과위생사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치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파노라마를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진단할 때 파노라마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죠. 자, 그렇지만 파노라마 촬영은 치과위생사가 한다고 시행을 하지만 그에 따른 세팔로 장치가 같이 겸해져 있는 촬영 장치는 치과위생사가 안전관리 책임자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촬영은 가능하지만 파노라마와 세팔로, CT 같이 묶여져 있는 장비 자체는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로 치과위생사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임상 경력이 21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저도 너무 또한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문의도 좀 해봤는데 똑같은 답변을 얻었죠. 그래서 일단 치과위생사보다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에는 치과의사와 방사선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치과에서는 방사선사 채용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개설자 또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인력 구성에서 방사선사를 몇 년 전에 한번 채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방사선사가 자체가 이렇게 사진을 계속 찍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일에 재미가 없으신지 한계성을 느끼고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방사선사가 그 단독 업무만 하기엔 너무 재미없어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도 웃으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내가 선정이 됐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선임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시고, 자, 이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우리 치과의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지 한번 체킹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력 신고에 관련된 프로그램 활용인데요. 우리가 앞전에 장비를 신고하던 사이트랑 똑같습니다. 자, 장비를 신고하던 사이트가 그 통합 신고 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은 똑같이 하시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현황 신고 변경에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인력 신고, 진방장치 인력 신고라는 탭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자, 이 탭을 누르시고, 자, 인력 신고에 대한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치과에 일단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저렇게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되시고요. 저 신고서를 JPG 파일이랄지 이렇게 파일로 해서 스캔 떠서 이렇게 업로드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신고서를 저렇게 직접 작성하신 다음에 팩스로 보건소에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절차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요. 자, 작성이 잘 돼서 온라인으로 됐다라고 하시면 우리 치과에 대한 인력 신고를 눌러보시면 저렇게 안전관리 책임자가 선임이 누가 되어져 있구나라고 딱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임은 반드시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이다, 공동 개원이다라고 하시면 한 분만 진행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러분을 치과 의사 선생님 모두 다 등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선임은 반드시 한 명 이상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선임이 되었다가 변동이 됐다라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변동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되십니다. 1년 이내에 꼭 신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지금까지 보았던 안전관리 책임자는 보통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따로 방사선사랄지 이런 분들을 의사 선생님 이런 부분들을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다음은 관계 종사자입니다. 자, 그럼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방사선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는 장소 그리고 그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의료보조원 등 각각의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을 방사선 관계 종사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치과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치과위생사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에는요, 내가 그 업무를 맡게 됐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신규 건은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퇴사 직원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만둔 직업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부서 변동이 있어서 그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 종료일을 기재해서 그 부분은 신고 사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일에 대한 퇴사 또는 그 일에 대한 업무를 정지했다든지 이렇게 반드시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이런 인력 신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안전관리 책임자 위에 그 탭 위에 보시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인적사항이 쭉 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규분들이 잘 들어갔는지 만약에 퇴사하거나 업무가 정지됐으면 잘 빠졌는지 이렇게 수시로 체킹을 해 보셔야 되시고요. 자, 만약에 그 기존에 누군가 퇴사했다라고 하면 요거를 아까처럼 신고서를 써도 되지만 온라인상에서 저렇게 기존 저기 앞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킹하시고 그리고 나서 근무 종료일만 체킹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시게 되시면 저기에 전달사항에 퇴사 인력입니다. 이렇게 코멘트 적어줬죠.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작성자의 담당자를 적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임시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자, 최종 조출 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와 함께 자, 클릭을 하시면 잘 접수됐다라는 멘트까지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잘 접수됐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창에 리스트에 잘 접수된
부분들이 뜨게 되겠죠. 자, 온라인은 처음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해요. 하지만 여러 번 쓰다 보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여러 가지 인력들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많이 거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관리자라고 하시고 내가 이 치과를 운영하는 입장의 경영자다라고 하시면 열어보세요. 많이 클릭해 보셔서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눌러보시는 게 저는 그게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스캔을 떠서 파일로 업로드 시키는 온라인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이런 파일이 어렵다라고 하면 직접 작성하셔서 팩스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둘 중에 내가 조금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자, 다음은 방사선 관계자의 피폭 관리입니다. 자, 배지 혹시 차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배지를 차고 있습니다. 자, 이 방사선 배지는요, 반드시 의무화로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5년 동안 누적량이 있어요. 누적 선량. 방사선이 내 몸에 얼마만큼 쌓였는지 그 수치를 정확하게 보고 이 방사선이 나한테 해로운지, 이 누적 총량이 해롭지 않은지 어느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방사선을 피폭을 안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런 피폭 관리는 반드시 분기별로 수거해서 매월 체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분기별로 수거를 해가면 한 달에 그 데이터들이 나올 거예요. 피폭 선량의 데이터들. 자, 그렇게 해서 결과 통보를 내고요. 이 결과 통보는 보건소에 바로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치과 의료기관에도 보고가 됩니다. 자, 또는 내가 내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이 피폭량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기 있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서비스 그 툴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직접 나의 피폭량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보시고요. 피폭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저희 치과 역시 이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씩 1년에 4번 검사하는 비용을 아예 1월 달에 선납으로 처리해서 1년 거를 처리해서 저렇게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 인원이 있다라고 하면 변동 인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방사선 관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그게 저는 직원들의 근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 있는 직장이 얼마큼 저를 도와주고 얼마큼 저를 보호하는지 하나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근무의 복지는 저는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피폭 관리를 계속하면서 그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표를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진단표는요, 2년에 한 번씩 받을 때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안에 있는 백혈구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적혈구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 결과서를 등록된 모든 사람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런 건강진단표가 지금 2년에 한 번 제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보건소에서 자료가 공문으로 이렇게 협조 공문이 날라오죠. 그래서 방사선 관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실사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 몇 가지를 지키시면 큰 무리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틀을 잘 잡아 놓으시면 치과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자, 우리가 피폭 선량을, 요 선량계를 측정할 때 보통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업무자는 당연히 착용을 하셔야죠. 명찰처럼. 내 명찰 바로 옆에 또 하나 더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보통은 이 피폭 선량을 내 몸에 지니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요거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개인 피폭 선량계를 착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목, 허리 사이에 있는 가슴 부위에 착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가장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방호복 앞치마를 착용한다 그러면 앞치마의 안쪽으로 착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안쪽에 얼마만큼 방어 앞치마가 그 엑스레이를 차단을 하고 나머지가 투과가 되는 혹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선량계에 피폭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킹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가 내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선량계 배지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정확한 부위에 측정을 하셔서 저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관리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량계는요, 개인별로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한테 하나씩 이름이 같이 부여되고 바코드가 부여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인이 가져가다 보니까요, 유니폼에 같이 붙여서 매달아 놓고 같이 세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분실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에 있는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 또한 이것 또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분실을 했거나 손상이 되면 바로 측정 기간에 바로 보고를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내가 방사선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다른 업무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업무를 그만하겠다라는 거는 그 역시 즉시 통보를 하고 이 피폭 선량계를 반드시 반납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냥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 그 관리를 차원에서 내가 몸에 이제 지니고 있다가 이 업무를 잠깐 안 했을 경우에는 보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방사선이 직접 조사되지 않는 장소 또는 습도가 높지 않은 장소, 직사광선이 직접 받지 않는 장소, 그리고 온도가 높지 않은 장소. 자, 이런 장소에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저희 직원도 이렇게 분실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 규정상에 보시면 2번 이상, 2번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2번 이상 분실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 과태료는 본인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치과 의료기관에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분실이 됐을 때는 분실에 관련된 배지에 분실된 비용값을 따로 지불을 하셔야 되시고요. 거기에 2번 이상, 2회 이상 분실되면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관련된 기타 장비 신고를 2개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근관장 측정 검사입니다. 자, 우리가 방사선에 관련된 그 대표적인 장비인 거죠. 자,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워킹 렌스를 재면서 근관장 길이 측정 검사를 잴 수 있는 루트 GX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루트 GX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자, 그래야만 근관장 측정 검사가 방사선이 없이도 청구 가능하시고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요즘에 광중압형 그 레진 충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광조사기를 반드시 장비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혹시 이런 기타의 그 장비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조정이 됐을 때 R코드로 조정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치과가 어떤 부분이 혹시 빠뜨려 있는지,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추가로 잠깐 알려드리면요. 자, 장비 신고 확인 방법 똑같은 사이트입니다. 자, 포털 서비스 사이트에서 마이 페이지를 누르십니다. 자, 여기에 현황 조회를 누르시고요. 자, 이 현황 조회에서 장비 현황을 클릭하시면 자, 우리 치과에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일단 장비 대분류, 요구에 맞게끔 품목 분류에 맞게끔 자, 입력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우리 치과에서 지금 현재 장비가 잘 등록되어 있구나, 아니면 장비가 어떤 부분이 빠져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킹하시고 만약에 우리 치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방사선을 업무를 우리가 치과를 다니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단이라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진단을 계속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엑스레이 촬영 반드시 하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반드시 환자분 또는 임산부 기타 등등 방사선 방호복, 앞치마, 방어 앞치마를 반드시 환자분에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귀찮아서 그리고 조금 거동이 불편해서 네, 그냥 패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건강상에 조금 더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 한 번 더 각성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할 때 고정된 엑스레이는 반드시 그 안에서 엑스레이실 안에서 촬영합니다. 자, 그런데 무심코 열려진 문, 엑스레이 문은요. 엑스레이 빔을 밖으로 노출을 시키죠. 자, 그러다 보면 밖에 있는 환자분이나 직원분들이 그 엑스레이 빔을 맞아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촬영할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문을 닫고 촬영한다는 게 또 하나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치근단 촬영을 보통 많이 진행하죠. 치과에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근단 촬영을 진행하면서 환자분이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잡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환자분은 어쩔 수 없이 진단상 맞는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매번 맞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업무를 계속 하는 한 계속 매번 맞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호벽을 일단은 방어 앞치마를 일단은 있는 걸 권장드리지만 가급적 환자분이 필름을 잡도록 기본 원칙을 잡아두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환자분들이 이런 그 엑스레이를 여러 번 맞지 않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테크닉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수 없이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형에서는요. 반드시 방어 칸막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었죠. 자, 관련된 서류 작성, 이것 또한 인력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서류 작성해 놓으시고 반드시 비치하셔야 되십니다. 자, 참고 자료는 제가 앞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렸지만 보건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매뉴얼 2020년 9월 1일 내에 업로드된 자료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관련된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은 2017년도 지금 가장 마지막에 발표된 개정판이 2017년도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치과의 건강을 직원의 건강, 환자분의 건강을 선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방사선에 관련된 이야기,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치과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일도 많지만 이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